자, 2013년 9월에 2학년 학평으로 나왔던 지문인데, 뭐,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맨 마지막만 살짝 볼게요. 인간이 냉정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기존의 생각과 달리, 본성적으로 타인을 믿고 나누려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지금, 여기, 어, 되게 이야기할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생략을 하고 이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 지문인데 기본적으로 이거 간단하게 이해를 해둡시다. 지문 강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 좀 더 도움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보시면은 음,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요게 있어요. 전통적 경제관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현대 들어가지고 새롭게 바뀐 경제관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요게 있는데, 음, 이 전통적인 경제관에서 뭐 자세하게 막 이거 자세하게 깊이까지는 알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전통적인 경제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럼 수요 공급 곡선 그리고 요 앞에 수요 공급이 좀 나와 있나? 책을 잠깐 펴볼게요. 이게 103번이지. 앞에 뭐 보면은 뭐 회계학적 이윤, 뭐 이윤, 그리고 뭐 가격 분산 노력을 뭐 마중물 효과, 그리고 뭐 속성 중요도, 속성 만족도 이런 지문도 몇 페이지 앞에 있었고, 그리고 햄버거, 감자튀김, 주스, 샌드위치 파는 묶어 팔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농가의 생산 가능곡성 이런 지문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 그리고 뭐 매몰 비용, 편익, 경제학자들, 김씨가 뷔페에 가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지문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지문 바로 앞부분 뭐 10페이지, 15페이지쯤에 걸쳐져 있는 한 뭐 70페이지 정도부터 나와 있는 이 지문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형적인 전통적인 경제관을 바탕으로 한 생각들을 기반으로 만든 지문이라고 해야 되나? 전통적인 경제관을 바탕으로 한 생각들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지문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깔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득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내가 들여야 되는 노력이나 비용도 있겠죠? 만약 어떤 행동을 했어. 뭐 밥을 사 먹는 거, 뭐 제육덮밥을 사 먹는다고 쳐봅시다. 제육덮밥을 사 먹는다고 쳤을 때 내 만족감이 6,000원어치의 만족감을 얻게 될 거라고 내가 예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제육덮밥이 얼마야?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뭐 5,000원이라고 칩시다. 내야 되는 비용은 5,000원이야.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내 만족감이 6,000원어치만큼의 만족감이 생기게 되니까 5,000원을 내고 6,000원만큼의 만족감을 얻게 된다면 이득이죠. 플러스 1,000원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제육덮밥을 먹었는데 5,000원만큼의 만족감을 얻어. 근데 이 가격이 6,000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0원 되는 거죠. 1,000원을 더 써버린 거란 말이야. 내가 얻게 되는 만족감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에 기반을 해서 이득인가 손해인가, 이득이면 행동한다, 손해라면 행동하지 않는다 라고 결정하는 것을 합리적 존재라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금전적인 것, 이거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어떠한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나에게 플러스 되고 타인에게 마이너스 되는 행동이에요. 나한테 6,000원의 이득을 줘요. 그리고 타인한테 마이너스 3,000원이라고 쳐봅시다. 내 손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손해예요? 이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건 그냥 당연히 하겠지. 근데 만약에 바꿔봐. 이렇게 여기에서 답이 그대로 편하게 나올까? 나한테 6,000원의 이득이 왔어요. 타인한테 내가 6,000원의 이득을 얻는 행동을 했어. 근데 네가 10,000원만큼 손해를 봐야 돼. 나는 너한테 10,000원만큼의 손해를 보게 하면서 내가 6,000원 버는 것을 너무 행복해. 사이코패스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막 얼굴에 막 피가 터지고 살이 찢겨지고 상관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 나는 내가 이득을 봤으니까. 너가 박살이 나도 상관이 없어. 사이코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합리적 존재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은 이기적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시를 들면은 좀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경제관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여기에 맞춰서 이기적 존재, 합리적 존재, 이기적 존재라는 전통적 경제관을,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관은 전통적 경제관을 당연히 반박을 하는 거겠지. 반박을 하는데 뭐라고 반박을 하냐?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비합리적 존재이다. 비합리적 존재이다. 이 비합리적 존재라는 것을 만약에 복습을 되게 열심히 한다면은 오늘 이거 필기한 게 나중에 우리 다음 교재, 이 교재에 나와 있나? 다음 교재 나와 있나? 아무튼 독서 교재에서 오늘 이야기했던 게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나중에 그 지문을 만나게 된다면. 거기가 아니라 수특에 있었나? 아무튼 간에 비합리적인 것을 말해주는 예시가 아마 2단계 교재 후반부에도 있을 겁니다. 사회 파트. 휴리스틱,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건데, 이 휴리스틱이랑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세한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은 다 개인별로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편할 대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좀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합리적인 계산이 아닌 자기의 마음, 감성이라고 하긴 뭐하다. 감성이라고 해도 되나? 감성에 따르는 그러한 경향을 말해주는 건데, 합리적인 것, 이런 계산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요거는 그냥 단어만 한번 그냥 기억을 해두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어만 기억을 해두면은 나중에
뭐 고등학교 생활 3년 내내 중에서 꼭 만날 거예요. 꼭 만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냐면은 지문 강의를 안 하고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요번 고2 내신에 호모 에코노미쿠스 지문이 교과서에 들어간 게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기억에 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지문 강의보다 이게 지금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이타적 존재.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기적 존재라고 합리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호모 에코노미쿠스인데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반박하는 새로운 경제관. 이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이타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타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너희들의 과거 경제 패러다임, 전통적 경제관은 이제는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제관을 조금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써야겠다라고 해서 써진 겁니다. 내가 쓴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문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문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1문단은 굳이 볼 필요 없고 어쨌든 과거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것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충 예상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예상이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냥 나중에 틀렸구나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계은행은 국가 신뢰 지금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단어가 어려우면은 그냥 지문 이해가 안 돼요라는 말보다는 단어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세요. 지금 영어 지문 보다가 영단어를 몰랐을 때 그 영단어를 찾아서 뜻을 찾아보는 것처럼 국어도 똑같이 단어 뜻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신뢰 지수가 10% 높아지면은 경제 성장률이 0.8%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견 웃기다 이거야. 왜냐면 전통적 경제관에서는 신뢰랑 경제 성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근데 관련이 있다 이거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그렇다고 하네? 이를 설명하는 경제학 용어가 사회적 자본이다. 이 사회적 자본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 전통적 경제관에 들어있는 녀석이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경제관에 들어있는 녀석이겠어? 당연히 여기 들어있는 녀석이겠죠. 자, 이 사람은 사회적 자본을 뭐라고? 신뢰관계 형성에 따른 거래 비용의 감소와 효용의 극대화로 정의한대요. 이게 뭘까? 모르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주겠지. 근데 콜만뿐만이 아니라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사람도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해요. 뭐야?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사회 조직의 특징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무형의 자본인 녀석들은 사회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윤활유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윤활유의 문맥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게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바로 안 나온다면 조금 더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봐도 괜찮겠죠. 이 네모가 있으면 당연히 네모 문제가 나올 테니까 다 읽고 나서 좀 까먹었는데 문제를 푸는 것보단 보면서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일단 지금 잠깐만.
보면 지금 본 것만 가지고 일단 생각을 해볼까요? 이 문제는 윤활유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윤활유가 뭐예요? 응? 윤활유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좀 지워야겠다 이제. 천천히 확실하게 해봅시다. 윤활유라는 거 뭐예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히 모르면은 하나하나 다 짚어야 돼요. 자, 윤활유는 뭐예요? 이 윤활유는 뭐예요? 무형의 자본인 신뢰소통 협력이라는 거죠. 무형의 자본인 신뢰 소통 협력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뢰 소통 협력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을 할 때 나오는 건가요? 상호작용을 할 때 나오는 거죠. 개인적인 거 바로 X입니다.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사람들 간의 신뢰와 소통과 협력으로 확보하는 건가요?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감시기관에서 찾게 되는 거죠. 경제학자들의 관점을 통합하는 역할인가요? 이 신뢰소통 협력은 뭐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3번을 답으로 했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임스 콜만과 로버트 퍼트남 경제학자들이 막 정의하고 윤활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예 지문을 하나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지문의 흐름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한 거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너희들이 몰랐던 단어를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설명한 것을 보고, 왜냐면은 출제자인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전에 연구하고 정보를 밝히고 뭐 연구하고 공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갖다 쓴 거죠. 출제자인 내 이름을 갖다 여기다가 넣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쵸? 그렇게 출제자가 생각했을 거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한테 이해를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쉽게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뜻을 설명해 준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뒤를 더 읽어도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일단 경제학자들의 관점을 통합하는 역할, 경제학자들의 관점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도 이 문단에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어찌됐건 X. 자, 그리고 4번, 5번. 요건데,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한다? 경제 주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둘 중에 뭐가 답일까? 본능적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건 좀 더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안 나와 있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나와 있어요. 자, 본성적으로 타인을 믿고 나누려는 존재. 이게 뭐예요? 본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형의 자본, 신뢰, 소통, 협력이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타인을 믿고 나누려는 존재라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존재라는 말이죠. 그런데 통제한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인 겁니다. 답이 맞나요? 근데 이때가 조금 추론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딱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시가 딱딱 되어 있진 않은데
뭐 모든 것을 적절한 거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 답을 찾을 수는 없지. XX 하면서 마지막 남는 거를 답으로 체크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을 테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윤활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말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쓱 본 다음에 딱 찾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안 된다면은 나머지를 전부 다 걸러주는 것이 당연히 차선책이겠죠. 자, 나머지 이제 읽어봅시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신뢰 게임. 신뢰 게임이 뭐냐? 10,000원을 제안자한테만 지급한다. 제안자는 응답자에게 보낼 금액을 결정한다. 응답자는 다시 제안자에게 되돌려줄 금액을 결정한다. 연구팀은 응답자가 되돌려준 금액을 제안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제안자나 응답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금액을 독차지하여 게임을 끝낼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연구팀이 제안자 응답자 연구팀이 제안자에게, 여기서부터는 알파벳으로 쓸게요. A만큼의 금액을 줬어요. 제안자한테 지금 A만큼의 금액이 있는데 제안자는 응답자에게 보낼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제안자는 응답자에게 보낼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이게 얼마죠? B라는 금액을 정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제안자한테는 지금 A라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제안자는, 응답자는 여기선 0이었겠지만은 제안자가 정한 금액의 3배, 3 곱하기 B만큼의 금액이 두 번째 시점에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맞나? A 그대로 남기고 있는 게 맞나? 잠깐 문제를 봅시다. 이거 빼줘야 되네요. 보니까 A 마이너스 B, 제안자가 A만큼, 그러니까 지금 10,000원 가지고 지금 알파벳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할 수 있게. 제안자한테는 A만큼의 돈이 처음에 있었고 생각을 해서 B만큼을 응답자에게 주기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제안자가 응답자한테 B만큼의 돈을 넘겨줬는데, 이 운영진, 연구팀이 B만큼을 그대로 전달해 준 게 아니라 돈을 더 불려가지고 3배만큼, B의 3배만큼 줬다 이거야. 그런데 이 제안자는 B만큼의 금액이 처음에 A에서 빠져 있겠죠. 이게 제안자와 응답자의 두 번째 상태고요. 그리고 3번, 응답자는 다시 제안자한테 되돌려줄 금액을, C라는 금액을 정하게 될 거예요. 이때 제안자가 가지고 있는 돈은 A-B만큼의 금액이고, 응답자는 3 곱하기 B만큼의 금액이겠죠. 네 번째, 여기에서 이제 연구팀은 응답자가 되돌려준 금액을 제안자한테 지급한대요. 여기서 뭐 곱하고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A-B 그리고 뭐예요?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응답자는 3 곱하기 B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공식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굳이 막 이렇게 공식으로 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자주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면 되게 좋아요. 수학할 때도. 그러니까 수학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에 맞춰서 A 실험의 일부를 표로 정리했다고 했는데 104번 이 문제는 내가 아마 풀이 영상이 따로 있을 거라 가지고 또 더는 안 하겠지만은 A라는 금액에 10,000원을 대입을 시키고 그리고 제안자가 준 금액 B를 뭐예요? 제안자가 준 금액 그리고 3 곱하기 B를 응답자가 받은 금액 시작 만 A 그리고 뭐예요? B는 제안자가 준 금액 3 곱하기 B는 응답자가 받은 금액 그리고 C는 응답자가 되돌려준 금액 그리고 마지막 4번 A-B 플러스 C 3 곱하기 B 마이너스 C는 뭐예요? 제안자의 최종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그 결과, 그 실험 결과 자신에게 주어진 금액을 독차지하고 게임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데 그런데 실험 결과 놀랍게도 제안자나 응답자가 서로 금액의 몇 프로 정도를 상대방한테 줬대. 어떻게 보면 의리 같은 거죠. 우리 의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기침 몇 개 나와요. 자신에게 주어진 금액을 독차지하고 게임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과거 경제 패러다임인 겁니다. 과거 경제 패러다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전통적인 경제관. 그런데 이 실험 결과가 알려주는 건 뭐예요? 과거 경제의 패러다임, 전통적인 경제관.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틀린 말이다. 니네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은 잘못되었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신뢰 게임의 결과로 제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의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문광이 이거 5분이면 되는 거예요. 얘기를 일부러 되게 오래 한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요.